자, 보자. 일단 개별로 질문을 어느 정도 처리한 상황인데 몇 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같이 보겠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몇 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해설하고 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초록책에서 어디를 보냐면 쭉 넘어가다가 생각보다 다 잘 풀더라. 어느 정도. 종이접기 문제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맞아요. 초록책 28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념편이죠. 개념편 페이지 28쪽을 보면 종이접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7번만 할게요. 알겠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긴 모양으로 생긴 띠가 있었는데 이런 선 기준으로 접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고 여기가 50도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필기할 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 있죠? 꼭 써주세요. 알겠죠? 종이접기 땅땅. 종이접기. 종이접기 문제의 진짜 중요한 성질은 접은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접은 선 기준 대칭. 대칭이란 말은 합동이란 얘기란 말도 똑같습니다. 그냥 대칭이란 말하자. 접은 선 기준으로 대칭이다. 종이접기 문제의 특징, 접은 선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러면 저라면 요렇게 접은 선 있죠. 이거를 좀 표시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접은 선 기준으로 대칭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빨강 칠한 요 친구하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 친구는 서로 모양이 어때야 된다. 완벽하게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50도라면 여기가 몇 도가 되나요? 50. 네. 대칭이니까 종이접기 논리에 따라서 위에 있는 각도 몇 도가 돼야 된다? 50도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학생한테 물어보자. 여기도 몇 도일 것 같아요? 50. 근데 거기가 50도인 건 대칭의 논리인가요? 엇각의 논리인가요? 맞아요. 이건 엇각의 논리입니다. 알겠죠? 대칭으로 빨간색으로 쓴 거는 대칭의 논리인데 이런 Z자에 의해서 여기가 50도가 되는 건 누구의 논리다? 이건 엇각의 논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학생 한 번 더 해보자. 요 각은 당연히 몇 도겠어요? 예? 아니, 네. 이 삼각형의 세각은 합은 몇 도니까? 180.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겠다? 80도요. 맞아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ABC는 그냥 삼각형이가 아닌 조금 더 특별한 삼각형이다. 아니요? 50도하고 50도 각이 같으니까. 맞아요. 예. 이제 지능이 지금 문제는 아니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번도 제가 뭐 하진 않을 건데 아니야 하자. 근데 대충 그릴게요. 알죠? 그렇게 치밀하게 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요렇게 적어서 요렇게 되면 된 상황이거든요. 아니야 이미 다 그렸네. 여기가 지금 35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항상 종이접기 문제를 하면은 저는 항상 접은 선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요렇게 표시합시다. 우리 학생한테 해보자. 여기도 몇 도? 그렇죠. 35도. 이건 종이접기 논리라는 거 알겠죠? 맞아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건 종이접기 논리. 하지만 요 빨간 각도 혹시 몇 도가 되는지 말할 수 있나요? 요 빨간 각. 엇각 잘 생각해봐요. 엇각 이렇게 Z자. 맞아요. 이거는 종이접기의 대칭 논리예요? 엇각의 논리예요? 맞아요. 논리가 두 개라는 거 알겠죠? 대칭을 생각하면 엇각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각은 아마도 110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얼추 다 된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33쪽으로 갑시다. 개념편 33쪽에 4번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겠죠? 종이접기 문제일 테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편에서는 이 정도 제가 해설을 하면 될 것 같고 하워편에서 그쪽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제는 파워편이에요, 여러분들. 파워편. 빨강 책. 빨강 책에 보자. 제가 지난번에 칠판으로 하겠다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지금 합시다. 페이지 9쪽에 보면 퀘스천 7번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고 A, B, C, D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P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하고 선분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좀 더 쉬운 게 선분이니까 선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분 그으려면 전 몇 개 필요해요? 그렇지, 이렇게 그으면 뭐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별론가? 일일이 세는 거. 아유, 좀 여러분들 아니야. 그냥 지금은 일일이 셉시다. 알겠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일이 세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반직선도 일일이 셀 건데 반직선을 생각해 보세요. 반직선은 뭐로 구성돼 있었다? 시작점하고 맞아요. 방향으로 구성돼 있었죠. 그럼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시작점마다 카운트할 것 같거든요. 제일 뒤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자. P가 시작점으로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방향 몇 개 있다? 4개란 거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방향이 4개 있어요. 그 앞에 학생한테 물어보자.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 몇 개예요? 이렇게 하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어때요? 되죠. 방향 몇 개라고 봐야겠다. 맞아요. 2개죠.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방향 몇 개예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죠. 그 다음 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방향이니까 몇 개라고 말해야겠다. 3개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뒤에 물어보세요. 몇 개인지 방향. 맞아요. 좀 어렵죠.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여기서 출발하는 방향 몇 개? 여기에서 출발하는 방향 하나, 몇 개? 이렇게 가는 거. 방향은 2개라는 거 알겠나요? 아, 좀 어렵긴 하다. 그래서 다 더해볼게요. 4, 6, 9, 12, 14. 반직선은 몇 개라고 말해야겠다? 14개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분은 그냥 쓱쓱 세면 되는데 반직선도 카운트하는 건 비슷하지만 시작점마다 방향의 개수를 세면 돼요. 방향의 개수를 세기라고 씁시다. 네.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면 8번도 좀 비슷한 논리로 해보자. 8번 그림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반원이 하나 쓱 있고 A, O, D, B, C라고 돼 있는데 직선 개수, 반직선 개수, 그 다음에 딴 건 없네요. 그렇죠? 직선의 개수를 세보도록 하자. 좀 어려운데 우리 강의를 생각해보자. 얘는 직선 몇 개짜리예요? 직선은 쭉쭉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것부터 물어보자. 직선 하나 그리려면 전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긴 하죠. 근데 좀 어렵긴 한데 해보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아, 왜 이렇게 좀 원시적이지? 아니 원시적이게 그냥 합시다. 알겠죠? 네, 하자. 하나, 둘, 3개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몇 개 있어요? 넷, 다섯, 여섯, 7개. 직선은 7개가 있겠네요. 아, 이거 너무 원시적이다.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진짜 잘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원시적이고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여기가 O, A, B,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아니야, B, 그다음 여기가 C, 여기가 D라 그랬죠. 진짜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직선 하나 그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
두개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알겠죠? 잘 생각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퍼스트 점을 고르고 세컨드 점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생각해봐요. 총 점이 몇 개 있는데. 5개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고를 수 있는 점의 개수 몇 개?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5개까지라는 거 혹시 알겠어요? 아, 5가지. 그러면 대충 뭐 요런 점을 하나 골랐다고 칠게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고를 수 있는 점 총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다는 거 알겠죠? 4가지.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점 고르고 두 번째 점 고르니까 5 곱하기 4.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내가 첫 번째로 A를 고르고 두 번째로 B를 고르면 이렇게 이렇게 쓱 긋는 거잖아요. 또 첫 번째로 B를 고르고 두 번째를 A로 고르면 요렇게 올라서 쓱 긋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직선인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5 곱하기 4라 돼 있으면 얘네들을 중복해서 카운트한 거죠. 얼마로 나눠줘야겠다. 맞아요. 2로 나눠주면 얼마나? 기본적으로 10개가 되기는 하거든요. 이거 좀 어렵나?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자. 프린트가 있긴 한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 이렇게 노가다로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넘어가서 오늘도 시간이 되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넘어가서 좀 넘어가서 20쪽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0쪽 20쪽에 보면은 보라색 유형이 있거든요. 까다로운 여러 가지 위치 관계라고 돼 있는데 20쪽에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좀 씁시다. 유형 19라고 돼 있죠. 유형 19. 써 있긴 한데 뭐 밑줄 쳐도 될 것 같아요. 뭘 그린다? 직육면체를 그려서 조사하면 되게 편해요. 직육면체 그려서 조사. 네. 위치 관계가 되게 까다로울 때, 특히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는 좀 입체 지각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퀘스천 24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공간에서 항상 평행한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좀 요렇게 하나의 예시를 그려주세요. 요렇게. 제가 직육면체 그렸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위에 보자.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 그러죠? 예시 하나 잡아주면 돼요. 얘를 하나의 직선이라 삼읍시다. 얘를 좀 어려운데 우리 학생한테 물어보자. 얘랑 평행한 거 후복은 총 몇 개 있는지 알겠어요? 3요. 오, 잘했다. 하나, 둘, 셋이라는 거 알겠죠? 얘네 셋은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그렇지. 그럼 얘네끼리는 전부 다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하나의 예시를 잡은 다음에 후보군들 그려주고 후보군들 사이의 관계를 논하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얘를 제가 한 직선으로 삼을게요.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스티치한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랑 평행한 평면 몇 개예요? 요거랑 맞아요. 좀 어렵죠. 아래쪽도 있지만 어디도 있다. 여기 뒤쪽에도 있다는 거 알겠죠? 요렇게 두 개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평행하는 거다,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다. 아니요. 이 빨간 거랑 빨간 거 사이 관계를 논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2번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4번도 답인데 4번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미 좀 하나 더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평면의 수직이라 되어 있거든요. 한 평면을 제가 윗뚜껑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한 평면을 윗뚜껑으로 삼자. 우리 학생 들어보자. 한 평면에 그 윗뚜껑을 말하는 거죠. 수직인 평면 몇 개 있나요 지금? 얘랑 수직하게 만나는 평면. 네. 그렇죠. 제가 색칠하기 좀 어렵지만 앞, 뒤, 양, 옆이라는 거 알겠죠? 좀 색칠하기 어려우니까 좀 머리에서 상상해 주세요. 알겠죠? 앞뒤 양옆의 관계는 한 개다 굉장히 많다. 무슨 말이냐면 앞하고 뒤만 봤을 때 둘은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봤을 때 둘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평행이죠. 근데 앞하고 오른쪽을 봤을 때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뭐 수직하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평행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수직할 수도 있다. 수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평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직선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특별하게 수직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그 외에는 21쪽에 6번도 종이접기 문제라는 거 알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얼추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개념책으로 갑시다. 아까 그 문제 좀 시간 남으면 좀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시간 남으면 해줄게요. 시간 남으면. 자, 38쪽으로 갑시다. 개념책 38쪽입니다. 삼각형의 작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도. 작도란 건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리는 겁니다. 도형을 그리는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보세요. 작도라는 것은 도형을 그리는 것인데 도형을 그리려면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작도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도구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컴퍼스가 있습니다. 컴퍼스 뭔지 알죠? 원 그릴 때 사용하는 거. 두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 그냥 자가 아니라 눈금이 없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옛날 사람들의 일종의 좀 취미 생활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어디까지 그릴 수 있을까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걸 작도라고 합니다. 책에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눈금 없는 자는 뭐 할 때 쓰고 컴퍼스는 뭐 할 때 쓰고. 여기 하나를 내가 더 추가해야겠네. 다 읽어봤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자를 대고 이거 이렇게 쓱 그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눈금 없는 자가 있으면 두 개의 점을 이어서 직선을 쓱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혹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이미 선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를 대고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겠죠. 크게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미리 물어보자. 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왜? 뭐가 없으니까. 맞아요. 눈금이 없으니까 측정은 불가합니다. 알겠죠? 또 두 번째로 컴퍼스 봅시다. 컴퍼스라는 건 요렇게 뾰족한 걸 찍어놓고 쓱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컴퍼스가 있으면 뭘 작도할 수 있다? 동그라미, 원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 이런 한 단위짜리 길이가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긴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컴퍼스로 요만큼 벌려서 표시한 다음에 요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있죠? 요렇게 쓱싹쓱싹 해서 뾰족한 부분과 색칠한 부분 표시하면 여기에 있는 노란 길이와 여기에 있는 노란 길이는 다 다르겠다, 같겠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길이를 옮길 수 있다, 없다? 맞아요. 길이를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알겠죠? 책에 없는데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컴퍼스에. 길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건 책에 없어서. 이거는 책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눈으로 봤을 때 위의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기는 하죠. 근데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빨간색 길이를 컴퍼스로 따서 그대로 이렇게 쓱싹쓱싹 해주면 빨간 길이가 이만큼 나오겠죠. 또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를 노란색으로 따서 쓱싹쓱싹 하면 노란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둘 중에 확실히 누가 길다? 맞아요. 물어볼게요. 자로 길이 비교하는 거예요? 컴퍼스로 길이 비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자에는 눈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굿. 38쪽 풉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는 똑바르게 그을 수밖에 없어요. 용도상. 똑바르게 그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두 문제밖에 없어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자가 조금 쓰들이 한정되죠. 니은. 꽤 어렵지 않죠. 네. 컴퍼스를 두 번 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풀었나? 근데 이거는 내가 한번 설명 1-1번은 제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1-1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아니야 1번 필수문제 1번.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없어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선분의 xy가 요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요 흰색의 길이로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요런 제가 선분처럼 그렸지만 사실 직선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요 길이랑 똑같이 지금 PQ를 작도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뭐 작도? PQ 작도. 근데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잴 수 있다 없다? 없죠. 눈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길이를 재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겠다? 결국은 컴퍼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퍼스를 쭉 늘려서 요만큼 늘려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컴퍼스를 가져옵시다. 이까지 이해했어요? 요만큼의 제가 손가락 짧아서 그런데 요만큼의 컴퍼스를 잡자고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요런데 뾰족한 점을 잡으면 그대로 쓱쓱 하면은 요렇게 뾰족한 점하고 색칠한 점이 만들어지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요 길이랑 어떻겠다? 똑같겠죠. 그러면 한쪽을 P라 잡고 한쪽을 Q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요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길이를 갖게 하는 거. 좀 보자. 살짝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동동 쳐주세요. 이거 둘 다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자는 필요 없어요. 둘 다 갖다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쪽에 보면은 아마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컴퍼스 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수업의 특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자. 지금 어떤 세팅이냐면 요런 세팅이에요. 지금 몇 쪽이냐면 페이지 39쪽입니다. 개념편. 여기에 X라는 게 있고 여기에 O라는 게 있고 여기에 Y에 있으면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각이 있겠죠. 그랬을 때 세팅은 요겁니다. P에서 Q.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지금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오른쪽에서는 각의 변이 되는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 점을 지나고 요 각이랑 똑같은 요 각의 크기를 작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항상 왼쪽이 기준이 되고 오른쪽으로 옮겨 붙여야겠죠. 그러면 아무 길이나 잡아서 이렇게 컴퍼스질을 합시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 길이는 정해져 있다 막 잡은 거다. 그냥 막 잡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벌어진 요게 유지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똑같이 여기 어떻게 한다? 요렇게 그려주세요. 얼추 이해되나? 다음에 이게 지금 1번입니다. 아무 길이나 잡아서 오른쪽 비교근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 이거는 다음에는 포스트잇 하나 뿌리긴 해야겠다. 자 보자. 이번 그냥 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랑 여기에 벌어진 점이 보이죠? 컴퍼스를 살짝 수정해서 요만큼의 간격을 따서 요렇게 표시해 줍시다. 요게 2번.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이 지금 드러나 있겠죠? 요만큼의 간격.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잡고 요렇게 표시합시다. 여기까지가 2번. 그러면 벌써 노란색과 이 빨간색의 교점이 하나 만들어졌죠? 요거를 이렇게 쓱 그으면 요각이랑 요각은 어떻겠다? 같겠다라는 요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3번에서 말하는 크기와 같은 무슨 말이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참고 있죠? 이건 제가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거를 제가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 하나 넣어주자. 이거 여러분 쪽지 시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도 제가 그리는 거랑 똑같이 한번 따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뒤에 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좀 똑같이 세팅해보세요. 문제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알파벳을 좀 붙여야 되나? 요각 아니야 요각에 가자. 점 P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선 작도를 씁시다. 그러면 이 아래의 그림을 조금 수정합시다. 네. 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 L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점 P가 이렇게 허공에 찍힌 여기까지 좀 그립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 점 P를 지나고 이 밑에 있는 직선 L과 평행한 지금 평행선을 잡고 갈 겁니다. 뭐 여기 일단 여기까지가 출발이거든요. 여기까지 좀 그려주세요. 다 그렸니?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해주냐면 이런데 아무 점이나 잡아서 요렇게 선으로 1번을 좀 그어줍시다. 네, 요 각도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쓱 1번을 좀 그어줍시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거 설명했죠?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당히 짧은 길이 잡아서 요렇게 그려주세요. 2번. 적당히 짧은 길이 잡아서 컴퍼스를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똑같이 P점을 컴퍼스가 유지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갖다 이 뾰족한 점이에요. 여기로 갖다 붙여서 요렇게 그읍시다. 2번 프라임이라고 하죠. 요렇게 한 거를 그대로 지금 P점에서도 반복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번에는 아까랑 계속 비슷해요. 여기랑 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컴퍼스를 따서 요렇게 쓱싹쓱싹 봅시다. 3번 요렇게 쓱싹쓱싹쓱싹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컴퍼스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요.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찍어서 요렇게 쓱싹쓱싹 합시다. 이건 3번 프라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P점하고 여기에 별표칭 교점 있죠. 얘네들을 눈금 없는 자로 어떻게 한다? 이어줍시다.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이랑 흰색 직선은 서로 평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보면서 이거 제가 요각이랑 요각이 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같게 작도한 거죠. 둘은 근데 위치로 봤을 때 무슨 각에 해당해요? 동의각의 크기가 지금 서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인 거예요? 맞아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걸 작도해서 평행선을 작도한 겁니다. 해봅시다 여러분들. 39쪽 도전. 조금 어렵다. 이거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컴퍼스로 땄다는 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다 했어요 벌써? 여러분 컴퍼스로 길이를 따면은 길이가 같아요. 다르지 않죠? 내가 가방 갖고 들어갈게. 자리에 앉아 이제. 하지만 이게 지금 평행하다는 건 이미 확정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작도해서 평행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거죠. 두 개의 크기가 같은 각은 위치로 봤을 때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이건 답이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둘은 평행하다. 마지막 문제가 조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어렵다. 요렇게 컴퍼스를 땄죠 처음에. 그 다음에 컴퍼스로, 그 다음에 요렇게 컴퍼스로 따고 요렇게 컴퍼스로 따서 이어주는 게 끝이었거든요. 이거는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기 좀 어렵지만 얘가 기준이고 얘가 새로 그리는 거거든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게 머릿속으로 어렵나?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요거 따는 거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따고, 그 다음에 요거 따고, 요거 따서 이어주는 건데. 아니요, 기니 디리 미만 쓰면 돼요. 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이런 느낌. 아니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좀 헷갈리나 보다.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말하기가 어렵죠. 아니 한번 보자. 이건 스스로 하기에 좀 저랑 같이 해요. 이거 결국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작도한 거죠. 무슨 각이랑 무슨 각이랑 같게끔 작도한 거예요. 맞아요. 잘했네. 느낌 좋은데? 얘하고 이 표시해봅시다. 얘네들의 크기가 같게 작도하는 거죠. 위치로 봤을 때 얘네들은 무슨 각이에요?
동의각에 나와줘. 그럼 지금 저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게끔 작동한 거네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평행선의 성질,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 어떻게 된다? 맞아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저랑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자, 보자. 결국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한 거 아까 배운 크기가 같은 각 작동한 거 아닐까요?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도 어느 각이랑 어느 각 크기가 같은 거예요? 아니, 각이니까 각. 이렇게 보자. 어느 각이랑 어느 각 크기가 같은지 알겠어요? 결국 우리는 요각이랑 있죠. 요각이랑 같게 작동하거든요. 처음 배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죠. 위치로 봤을 때 이 두 각은 어느 각에 해당합니까?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동의각 어각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동의각의 크기가 지금 어때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두 직선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써보셔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아, 이렇게 집중을 못하네. 얘야, 집중을. 아, 내가 참 앞에 앉히기로 했는데. 아,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앞에 앉히기로 했어. 이거 그림이 그래, 이것도 포스트잇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 이거 제가 막 쪽지 시험 같은 거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저랑 같이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자. 이게 제가 그냥 칠판에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지우고 한 번 다시 해봅시다. 요렇게, 이거 조금 어렵네. 지금 받은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그러면 초기, 일단 여기 한 대까지만 쓰자. 초기 세팅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기 세팅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각 하나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호공에 직선 하나가 있고 요런 뭐 A점 하나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이게 초기 상황이에요. 초기 상황. 여러분들은 그림에 다 그려져 있어도 요게 처음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 각을 오른쪽에 이렇게 옮겨 붙여야겠죠. 여러분 이해하죠? 그러면 왼쪽의 행동을 오른쪽에 복사한다는 느낌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를 따서 요렇게 컴퍼스로 원을 대충 그립시다. 어느 원의 일부분 요렇게. 이게 동그라미 1번이겠죠. 따라하세요. 이해했나? 그 다음에 이 노란 길이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올립시다. 이게 몇 번? 1번 프라임이 되겠죠. 이런 느낌. 왼쪽 걸 오른쪽에 갖다 복사한다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요 점과 요 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컴퍼스를 살짝 조절해서 이렇게 2번으로 땁시다. 2번. 네. 이렇게 2번으로 땁시다. 그럼 이 2번의 길이 빨간 길이 유지돼 있잖아요. 요거를 요 점 지나고 그대로 복사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2번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그림이. 이렇게 싹 이으면 뭐가 되겠다?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그림이 오른쪽으로 약간 복사 붙여넣기가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각을 x라 그러면 요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다? x가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다 했니?
에이, 마지막 거 나랑 같이 해야 된다. 결국 이 그림에서 크기가 같은 각을 열심히 한 거잖아요. 어느 각이랑 어느 각 크기 같은 거예요. 응.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같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요 두 개는 위치로 봤을 때는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둘? 그래, 동의각이네. 동의각의 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같죠.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 맞아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이라고 써주세요. 마지막 건 저랑 같이 해야 돼요. 마지막 건 그냥 매기지 마세요. 그건 동그라미만 치자. 그건 맞았죠. 요거는 다시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를 통해서 얘는 좀 미리 합시다. 결국 이렇게 작도했을 때 어느 각이랑 어느 각 크기가 같게 작도한 거예요, 저. 그렇지, 그 각이랑 그 각. 맞죠? 저 그렇게 작도한 건데 둘은 위치로 봤을 때는 무슨 위치에 해당해요? 그래. 그럼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어떤 거다?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 맞아, 그건 되겠죠? 동의각 크기가 같으면 평행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2번은 좀 지워봅시다. 저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잘했다. 이거 하는 건 좀 이해되나? 네.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컴퍼스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마지막에 요 그림 있죠? 결국 어느 각이랑 어느 각 크기가 같은 거예요? 아니 X로 표시해서 어떤 각이랑 어떤 각이 같다? 그렇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게끔 작도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위치로 봤을 때 이 각은 무슨 각 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어떤 건가?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지? 맞아요. 동의각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집중. 이거 앞에 앉았어 했는데 좀 후회된다. 이거 두 개는 맞거든요. 두 개. 이걸 한번 치자. 자, 이것도 다시 해보자. 치워보고. 왜 이거 그림이 다 있긴 한데 왼쪽 그림 오른쪽에 갖다 붙이잖아요. 혹시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나? 그래, 기억하고 똑같이 복사, 디귿, 그 다음에 또 왼쪽 복사, 니은, 그 다음에 그래, 한번 하니까 되네. 동그라미 치자. 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맞고, 리디비 맞나요? 리디비. 이거는 작도성 과정에서 이용한 건데 결국 여기서 어느 각이랑 어느 각이 같은 건가요? 차프로 표시해보자. 결국 내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건데 어느 각이랑 어느 각 크기가 같게 작도한 거야. 잘 모르겠죠? 결국은 요 각이랑 요 각 크기가 같게끔 작도한 거거든요. 이 두 각은 위치로 봤을 때는 무슨 위치에 해당해요? 동의각 억각을 얘기해보세요. 위치가 같으니까. 그러면 두 동의각의 크기가 어때요?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어때요? 동의각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마지막 게 조금 어렵긴 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다음 주 테스트가 있나요? 그것도 조금 지금 약간 일찍 마치는 이유가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렇거든요. 일단 과제부터 내고 생각하자. 저희 단테도 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좀 짧아서 단테는 일찍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찍.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일단 과제부터 쓸게요. 네, 40쪽까지 다 풀어오면 됩니다. 40쪽까지 별로 많지도 않아요. 오늘은 좀 고쳐준다고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워편이죠. 파워편. 페이지 26쪽부터 시작해서요. 10개 거의 없다. 거의.
29쪽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단태를 볼 건데 단원 테스트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 볼 건데 수업 시간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와서 봐야 되는데 혹시 30분 일찍 오는 거 불가능한 사람? 그럼 아니 그 이번 주요? 아니요 다음 주. 다음 주에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 잠깐만 무슨 소리야? 제 이거 오늘 무슨 요일인데? 월요일이요. 잠깐만 그 수요일이 무슨 폰 있는 사람 아무나 꺼내봐요. 수요일이 며칠인지 좀 봐주세요. 수요일이 15일. 1월 15일 수요일 날 몇 시까지 와야 되냐면 우리 우리 1시부터 수업이었죠. 우리 수요일에 수업 없어요. 월급. 멍청하다. 잠깐만 미안해요. 잠깐만 금요일 며칠이에요 금요일? 17일 금요일 몇 시까지 와서 12시 30분까지 와야 되거든요. 나. 근데 이거 불가능한 사람 혹시 12시. 좀 빡빡해요? 그러면 남아서 보는 건 가능한가?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3시 끝나고 그냥 정규 있잖아요. 정규 끝나고 보는 거. 그냥 앞에서 할게요. 네. 시험 시간 20분이요. 아니요 20분인데 넉넉하게. 여러분 이해했어요? 과제 별로 안 많습니다. 알겠죠? 거의 한 게 없고 단태는 금요일 날 30분 일찍 와서 보는 걸로 이해했죠? 아 그리고 그냥 4번은 제가 검사할 수는 없는데 집에서 자하고 컴퍼스 있죠? 자와 컴퍼스로 오늘 한번 좀 연습해 보세요. 제가 하는 거 크게 의미 없거든요. 컴퍼스로 연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16일이에요. 16. 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니? 휴대폰을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럼 어쨌든 금요일인 거 알겠죠, 여러분들? 금요일 30분 일찍 와서 해야 한다는 거. 그래, 지금 휴대폰으로 여러분 사진을 다 찍읍시다, 알겠죠? 까먹지 않게. 안 되는 사람은 메모하기.